여러 가지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뭐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에서 코딩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네. 김포에서도 코딩학원을 올해 또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렌탈 스튜디오 같은 네. 것도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예약해가지고 한강 용품 대여해주는 네.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라이프 해킹 스쿨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걸 좀 진로 중 하나로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 서비스를 또 온라인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사실 2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뭐 8개 정도 이렇게 8개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창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만 이거는 음. 꼭 해보라고 뭐 좀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은 제가 하는 창업의 방식은 거의 다 리스크를 없게끔 창업하는 방식을 항상 쓴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 수요를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망하는 이유가 시작부터 완제품을 런칭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선보여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든다든지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또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막 1년이라는 시간도 투자하고 막 네. 돈도 막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완성됐으니까 고객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세운 가설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3%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3%에 베팅하는 거예요. 진짜 도박이죠. 저라도 만약에 그렇게 창업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창업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수요가 있고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자본을 투자해서 제품력을 올리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창업을 계속 지금도 연쇄로 네. 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네. 대부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네.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그걸 미리 팔아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창업을 해보면 좋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마찰력이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관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런 물체나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생에도 다 관성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인생의 그런 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는 그 틀을 깨고 나가려고 액션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액션을 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이제 주변에 일어나냐면은 나를 다시 그 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저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안 돼. 뭐 부모님도 야 너 창업하지 마. 주변 친구들 야 그게 되겠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막 항상 거절당하고 하면서 멘탈적인 이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안 하던 짓을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육체적 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적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육체적 저항, 뭐 사회적 저항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이렇게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분명 열심히 하는데 성과도 안 나오는 마당에 왜 자꾸 내 주변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왜 안 된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관성이 실제로 이제 잘 작동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저항들이 사실 엄청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수록 저항은 더 세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진취적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네. 반증이 그런 저항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 시그널, 경험치예요. 경험치.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제 저항력들을 경험치 플러스 1 하나 적으세요. 오늘 무슨 저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슬슬 성과가 나올 시점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저항들을 지금 일상에 받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어떤 도전이나 새로운 액션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시각을 좀 바꿔도 프레임을 좀 바꿔서 봐도 네. 본인이 지치지 않고 이제 액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동력이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실 이 물체로도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엄청 무거운 거를 밀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밀리지 않잖아요. 네. 막 힘을 주는데 점차 힘을 많이 줘도 안 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힘을 점차 많이 주는 만큼 정지마찰력도 똑같이 세져요. 같은 크기로. 특정 딱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네. 물체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항이 확 줄거든요. 마찰력 자체가 아예 이제 줄어들어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당장의 성과가 빠르게 보이지 않는 느낌.
이게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이제 냉장고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거고 특정 임계치를 딱 넘어서는 순간 저항을 확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성과가 나오는 순간, 냉장고가 딱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이제 친구들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네. 그 시점만 딱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많은 저항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가 저는 그런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관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에서의 관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엄청 강해요. 네. 네. 그 관성은 어떻게 뚫고 뭐 창업이라든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오는 관성은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거의 24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냥 직장 동료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고민을 계속 이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들의 고민이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네. 계속 그런 고민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성에 빠져들어서 나도 결국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아무리 창업을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병행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병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직장생활 외의 모든 시간을 진짜 창업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노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창업에 완벽하게 투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나 이제 직장생활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무조건 창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창업에 100% 몰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직장생활에서 풀타임으로 또 일하고 집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또 그냥 멍하니 있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있죠.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 2의 직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뭔가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공간. 네. 그 공간에는 창업가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나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 네. 모여 있고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네. 기존의 관성을 좀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서 창업해야지 이거는 절대로 지속성이 네.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만큼의 노력을 가해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창업가 모임 같은 걸 해서 그냥 풀타임으로 또 12시, 뭐 저녁 12시까지 우리는 창업을 하다 간다.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액션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의 시너지도 엄청 많을 거고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로 내가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계속 사고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어떤 도전할 목표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맞아요. 같이 이렇게 맞아요. 네. 경험을 나누는 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굉장한 의지박약 인 사람이라는 걸 전 되게 잘 알거든요. 네. 사실 열정이 생겨도 저는 하루를 못 가요. 진짜 내일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야. 네. 저녁에 막 갑자기 막 됐어 이제 나 할 거야 하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그 딱 열정이 생겼을 때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때 네.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열정 생긴 날 막 그날 뭐 또 창업한다고 해서 창업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열정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은 진짜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다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상황이 오면 엄청 스트레스는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성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빠른 성공, 빠른 성장은 절대로 저는 스트레스 없이와 이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 싶으면 무조건 스트레스는, 근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스트레스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는 되게 불행하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는 그 불행이 한 -5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긍정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행복이 플러스 50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플러스 45인 거죠. 행복이라는 관점에 총량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좀 불행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게 결국엔 날 성장시켜서 성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단기간 내에 성장하고 싶다면 진짜 스트레스를 스스로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단기간 내에 밀도 높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직장 끝나고 나면 바로 제 2의 직장으로 바로 가서 또 똑같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환경 장치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오프라인은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좀 더 이 사람들하고 유대감도 만들어지고 교류도 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직접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이제 찾아가야겠네요. 무조건 찾아가야 되고 네. 제가 사실 이제 이전에 뭐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계관이 뭐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어떤 하나의 관점인 건데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계관의 크기가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의 크기는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보시는 크기는 또 5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 가진 세계관의 크기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환경을 바꾸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특히 사람적 환경을 되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계속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저는 세계관의 크기가 동기화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네. 교류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계속 세계관의 크기도 내가 아무리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어치버 채널을 본다든지 네. 유튜브 채널을 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동기부여를 얻었어.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일 가서 딱 직장 가가지고 막 이제 뭐 연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은 그 잠깐 확장된 세계관의 크기는 그냥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잠깐 시야를 빌려가는 거예요. 잠깐 그 크기의 세계관이 됐다가 바로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영구히 확장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 세계관의 크기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스텝으로는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나 그 사람들의 관점을 좀 가져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내용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의 그냥 시야와 관점을 내가 네. 계속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된 건 마냥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책을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네. 그들의 이제 세계관을 좀 빌려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경 자체를 좀 이제 이전의 세계관으로 이제 자꾸 관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 부모님이 제일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제일 많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왜냐면 맨날 옆에서 이게 되겠냐, 너가 뭐 창업이냐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맞아, 나 그 정도의 능력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를 계속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아예 벗어나면 세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아예 그런 이제 좀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채워넣는 거. 원래 주변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베스트고, 근데 그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제안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좀 하루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 제안을 굳이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해요. 결국엔 그냥 세일즈 관점이거든요. 세일즈라는 거는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가 세일즈예요. 결국에는 만약에 뭐 한 10명 해가지고 안 될 수는 있어도 100명 하면 무조건 한 명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논리적으로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내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왜 뭔가를 같이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내가 100명을 만나고 100명한테 제안을 하다 보면은 변수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세일즈에서는. 세일즈는 그냥 모수만 많으면 무조건 돼요. 그런 마인드로 진짜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한테 많이 제안을 해보고, 근데 그 제안의 조건은 당연히 내가 줄 것도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을 거,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좀 교류하면서 받고 싶다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줄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나마 저는 줄 수 있는 게 내 시간 갈아서 뭔가를 해줄게 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제안해서 그 사람하고 교류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는 진짜로 만약에 어리고 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열정페이 무보수 받으면서 일 좀 시켜주세요. 성공한 사람 밑에서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무리 돈 페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얻는 게 플러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돈적인 거를 잠깐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죠. 그럼 과거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해봤던 경험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인생에 멘토가 없었던 적이 사실 많이 없는데, 지금도 제 페이스북 가잖아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막 이제 저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한번 뵙고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미팅 해가지고 좀 이제 본인의 또 시야를 많이 공유해 줄 수 있냐, 서로 이제 교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 DM들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매번 이렇게, 물론 엄청 까이죠. 씹히고 뭐, 근데 그것도 이제 내성이 생기죠. 사실은 뭐 잃을 것도 없고 내가 뭐 그거 씹힌다고 해서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보낸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이제 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런 열정이나 패기를 보고 지속적인 관계로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계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만 있으면은
역량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솔직히 많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사람들의 다 이렇게 계산적이진 않거든요. 기버 성향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냥 퍼줬을 때 행복한 사람들, 본인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인 거야. 결론적으로는 윈윈인 거죠. 네. 본인도 나한테 많은 걸 알려줘서 행복하고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또 잘 돼가지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멘토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예, 연락을 네. 취해보는 거네요. 네.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100%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500명 만나는데 한 명이 멘토를 안 해주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 네.